안녕하세요. 수리논술 오승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조금 거창합니다. 수리논술의 역사, 변함없는 리더. 입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합격 수강생이 2,200명 돌파. 매년 연세대 논술 20명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제 수업의 시그니처는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 입결로 검증된 대면 점삭 시스템. 자, 논술 합격 사례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논술 해야 되는 거예요. 수능 점수가 좀 낮았을 때, 내신이 좀 낮았을 때, 논술로 가는 사례들을 논술을 잘 준비하면 만들어낼 수 있다.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네, 저랑 같이 찍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연세대, 고려대 두 대학 설명드릴게요. 자, 연세대 258명 자연계열 선발하고요. 논술 100%입니다. 시험 범위는 미적기와 확통. 연세대 논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세대 논술이 예측 가능한 시험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좀 뭐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좀 막연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는 좀 시험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연대 1차 시험 직전에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동안 이런 걸 공부했으니 이런 주제로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라고 페이퍼 한 장으로 정리해서 나눠준 내용이 있습니다.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 2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급수를 정적분으로 계산한다 5번 문제, 벡터식의 이해 6번 문제, 경우를 분류하여 검토하는 확률 문제 1번 문제, 약수, 배수, 서로소 등의 개념 문제에 3번 문제, 부등식으로 극한 구하기 4번 문제 다 예상된 주제들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한 번 더 시험이 있었죠. 2차 시험에서 약수, 배수, 서로소 개념 문제 1번 문제에 벡터식의 이해 문제 2번, 3번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차분히 이 주제들을 공부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 되었다. 자, 요번에 2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이널 때 예상 문제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도형 문제인데 이 도형 문제에 벡터의 옷을 입혀놓은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벡터식을 해석하고 나면 그것이 도형 문제인 그런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 시간 그러한 문제를 연습을 시켰습니다. 요게 제가 그 파이널 때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예상 문제로 풀린 내용인데요. 예, 결국은 취지가 이렇습니다.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도형 문제예요.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함수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2차 시험입니다. 큰 문항이 3문제가 나왔는데 무려 2문제가 같은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교수님들이 급하게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같은 취지의 문제를 냈는데 둘 다 벡터의 옷을 입은 도형과 함수 문제예요. 물론 똑같은 문제를 제가 적중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한 주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2023년도 연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요게 이제 연대 논술 구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연대는 추합이 많이 돕니다. 자, 그럼 추합이 왜 많이 돌까요? 영과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다가 서울대나 카이스트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추합이 많이 도는 학과들은 영과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중에 이제 연대를 원서를 쓸 때 어느 과가 높은 과고 어느 과가 낮은 과인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추합이 많이 도는 과가 센 과다. 추합이 조금 돈다라면은 조금 경쟁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다. 예,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근데 아직 우리 원서 쓰는 단계는 아니니까요.
요거는 나중에 원서 쓸 때쯤 돼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추합이 많이 도는 과들이에요. 네, 그럼 요런 과들은 연가고에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쓰는 모집단이다. 요런 거를 참고해서 원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연세대 논술 전형에서 일반고와 연가고. 자, 연가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지만은 추합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일반고 학생들이 또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전체 245명 중에 120명 정도는 일반고에서 합격하더라.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분명히 TO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가고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연가고 학생이라고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영재고 지원자 수 633명 중에서 합격자 수가 276명. 엄청 많이 붙죠. 그래서 일반고 어머님들은 영재고 학생들은 정말 쉽게 붙는구나. 그렇지만은 영재고 어머님들은 이걸 보면은 걱정이 엄청 많으십니다. 다 붙는 게 아니잖아요. 네,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등록은 64명, 나머지는 다 서울대 카이스트로 갔다는 거예요. 과고는 607명 지원해서 합격자 수는 78명, 과고 등록자 수는 32명입니다. 영재고랑 과고랑 약간 입결이 다른데 여기 영재고가 아닌 과고 어머님 계시다면은 1월부터 차분하게 좀 잘 준비를 시켜야 합격하지 그렇게 쉽게 합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통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연대 수련술 시험 시간은 90분이고요. 수학, 미적분, 기하학, 통 골고루 나온다. 증명 문제도 나온다. 자, 그다음에 고려대 말씀드릴게요. 고려대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 0, 사탐 또는 과탐 한 과목 4, 8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고대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굉장히 원리는 단순하다. 4, 8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근데 내가 아주 연고대가 안정적이어서 서울대까지 바라보는 게 아니면 쓰는 겁니다. 쓰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4, 8이 되면 고대 논술은 쓴다. 고대 논술 문제는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아직 발표를 안 했고 아이들의 반응은 대체로 쉬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기하 확통이 출제가 됩니다. 기하 확통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은 미적 문제가 쉽다 하더라도 기하 확통이 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논술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기하학통이 아주 취약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는 자, 4, 8을 맞추고 내가 논술 준비 잘 하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고려대 논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수미기하학은 이제 비율이 2대 1대 1, 배점은 수학 미적분이 70점, 기하 15점, 확통 15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왜 오승준 수리논술인가?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 제가 이제 항상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 이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인데요.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그다음에 거꾸로 논증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구조로 추론하기, 예를 들어 추론하기, 그래프와 그림으로 추론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논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요게 앞 글자만 따면요. 직간수, 거추, 구의 그분 이렇게 돼요. 이게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말리시는 게 저를 위하시는 길입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요령이나 이런 게 아니고 수리논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라는 걸 계속 아이들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요번 2025 연대 모의논술 6번 문항 직접 증명, 간접 증명 문제 나왔고요. 요번 1차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4, 5, 6번 구조로 추론하기, 3번 예를 들어 추론하기, 4번 그래프와 그림으로 추론하기, 6번 분류하여 분석하기에 사고방식이 필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습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연간 커리큘럼 1월, 2월에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을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범위가 수학, 수일, 수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일, 수투는 잘하는데 자, 수일, 수투의 기본 개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래도 수일 수투까지는 공부가 되어 있으니까 이 수일 수투 범위 내에서 이 수리 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 연습을 해서 이거를 차차 다른 과목들에 적용을 해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령 여기에 직접 증명, 간접 증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논술에는 어떤 뭐 정수의 성질 이런 문제들이 좀 까다롭게 나오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이런 게 다 범위로 치면은 수학 수일 수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학 수일 수투 범위의 논술에서 중요한 거 기본 개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수일 수투 기본 개념은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이 중에서 중요한 논술의 주제 그다음에 이 범위에서 이 수리 논술 그 문제 해결의 전략을 아이들 집중적으로 연습시켜 주려고 하고요. 3월에서 6월 미적기하학통, 7월에서 9월 실전 특강, 10월부터 파이널 특강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입결로 검증된 꼼꼼한 대면 첨삭 시스템. 자, 대면 첨삭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하다고 공감하시나요? 네. 이렇게 다른 학원들 보니까 이제 서면 첨삭만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제 어떻게 논술해야 되는지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논리적이고 간결한 논술. 궁금한 거 있으면 해결해야 되고 학습 점검해야 되고 이런 걸 하려면 대면 첨삭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서면 첨삭으로 과연 되겠냐라고 했을 때 이 대면 첨삭은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첨삭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아이가 어떻게 풀었는지, 왜 못 풀었는지, 토론을 통한 이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 이런 걸 연습하는 거고요. 서술의 방향을 이렇게 그냥 서면 첨삭으로 이건 이렇게 써야 돼 그런다고 아이들이 그 다음에 바로 이걸 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충분히 대화하면서 이렇게 써야 된다. 공감대를 이루면서 아이들 가르쳐야 그 서술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대면 첨삭이 필요하다. 자, 생각에 대한 대화. 그러니까 서면 첨삭은 딱 써놓은 거에 대한 평가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면 첨삭을 하면은 그 문제를 풀 때 설령 백지를 냈어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대화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질문은 항상 새롭게 생성됩니다.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한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답변을 하면 또 새로운 질문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것까지 해결하려면 대면 첨삭이 필요하다. 동기부여 열심히 하자. 너 지금 성적 보니까 논술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동기부여도 아이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앞에서 그냥 수업하고 서면 첨삭만 한다고 충분히 진행되긴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 수업은요, 이제 여름 방학 때는 이제 한 반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정규반 때는 인원이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작아가지고요. 지금 뭐 대략 예상은 뭐 한 30명에서 40명 이렇게 반이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다 직접 첨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첨삭 선생님들을 모시고 대면 첨삭 시스템을 잘 마련을 해놨습니다. 요번 이제 파이널 때 연대 2차 파이널 때 이제 150명 파이널 이제 마감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했고요. 여기에 그 참여한 첨삭 선생님이 11분이십니다. 첨삭 선생님들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이 선생님들이 강의 경력이 있고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제 수업도 하고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파이널 때 첨삭 그 아이들 첨삭 지도를 많이 맡아 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제가 첨삭 선생님들의 네트워크를 이제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3분 전임 강사만 좀 소개를 드리는데요. 김도현 선생님이 대표 강사십니다. 첨삭 대표 강사님이신데요. 서울대 물리학과에 이제 입학하셔가지고 수리과학, 통계학, 경제학 전공을 늘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제 수업에 첨삭 대표 강사고 논술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 선생님이 이제 논술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기도 한번 가서 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보셔가지고 경희대 의대 논술 수석 합격하셨고 연세대 치대 논술 최초 합격하셨습니다. 네, 첨삭 대표 강사님이십니다. 자, 박정혜 선생님 경북대학교 수학과 박사십니다. 네, 저보다 훨씬 가방끈이 기십니다. 네,
이제 연배가 이제 뭐 저랑 약간 비슷한, 근데 이제 조금 저보다는 더 젊거든요. 근데 이제 예. 선생님 이제 대치 다빈치 학원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셨었는데 제가 우리 전임 강사로 좀 활동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전임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백지선 선생님 고려대 수학교육과 올해 그 논술 입시 컨설턴트 그다음에 오승준 수리논술 첨삭 전임 강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 수업의 첨삭 그 전임 선생님들은 이 대치동의 어떤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그런 수리논술 어떤 강사들 못지않은 실력과 경험을 갖고 계시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리논술 진단고사인데요. 이게 6월쯤 가서 이제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연세대 합격 가능성 어느 정도 되는지, 한양대 합격 가능성 어느 정도 되는지, 학교별 이제 합격 가능성, 그다음에 그래도 이 학생이 어느 대학 논술 유형을 더 잘 푸는지, 예, 합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이 어딘가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연세대를 쓴다 그러면은 어느 모집 단위를 쓰는 게 좋을까? 학생의 성적에 그 학생의 실력에 따라서 적절한 그룹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논술이 아주 강한 학생들은 치외과 약학과 쓰는 거고요. 논술이 강한 학생들은 전기전자공학부, 첨단 컴퓨팅학부 쓰는 거고요. 논술을 잘하는 학생들은 신소재, 화공생명공학 쓰는 거고요. 내가 조금 논술이 부족하지만 연대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4그룹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학생은 그래도 어떤 모집 단위를 지원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은가를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적기하학통 밸런스 평가인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기하학통은 다 약해요. 다 약한데 나는 기하가 약하다고 생각해. 근데 시험을 봤더니 내가 제일 잘 봤어. 다른 애들이 더 약해. 그럴 수가 있잖아요. 보통 자기가 약하다는 애들이 의외로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와중에 이 와중에 대체로 기하학통은 약한데 이 와중에 그래도 그러니까 나는 기하학통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미적이 제일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미적 기하학통 밸런스도 평가해 주는 게 수리논술 진단고사다. 그래서 매 시간 이제 모의논술 성적과 과제 평가 피드백 드리고요. 복습 영상 제공하고요. 이제 카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학습 상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논술 인강 사이트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필요한 동영상 수업을 듣도록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강좌 진행은 3시간 30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개념 강의를 하고 실전 논술 강의를 하고 모의 논술을 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문제부터 너 무조건 덜컥 풀어 그랬을 때 풀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하학통이 약하다는 문제, 수능 진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논술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해 나갈 때 약간 이제 수능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논술을 이제 공부하는 문제, 여러 가지 또 논술의 이제 유형이 수능과는 또 좀 다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진행하는 학원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면은 문제 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학원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이 아이들이 좀 제대로 따라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개념 정리해주고 실전 논술 강의하면서 뭔가 공부한 내용에서 내가 모의 논술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테스트를 겸하는 모의 논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대면 첨삭, 과제 점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시간 반 수업 중에 한 1시간 반 정도는 모의 논술 시험을 보고 이제 모의 논술 시험을 보고 제출하면 첨삭 선생님들이 그 채점하고 첨삭해서 그 다음 주 모의 논술 시간에 아이들 다 개별적으로 대면 첨삭을 진행을 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모의 논술의 성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풀어보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학원들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개념을 잡고 실전 논술 강의하고 테스트를 겸해서 모의 논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효율성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자신감과 학습 동기, 내가 공부한 내에서 복습해서 시험 보면서 자신감도 얻고 공부해서 준비해 가야 되겠다 학습 동기도 얻을 수 있고요. 테스트 준비를 통한 복습, 복습도 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래서 이제 잘 알게 되었는가 이 단원에 대해서
그런 학업 성취를 점검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두 반을 합니다. Y반과 S반인데요. Y반은 연세대 고려대 반, S반은 연고 한성서 중경 20반입니다. Y반은요, 연세대 고려대 반인데요. 영과고 학생들은 Y반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반의 성격은 영과고 학생들과 일반고의 상위권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은 어떤 기준으로 제가 Y반을 추천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모의논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9월과 10월에 모의논술 기준으로 1등급으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Y반이 퍼센트 98% 정도 이상은 나온다. 그러면은 Y반 추천합니다. 1등급이지만 98%가 좀 안 나오고 2등급 이렇게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S반 추천드리겠습니다. 연구한 성서 중경이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준비를 해서 실력을 끌어올리는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승준, 박진아 선생님 연합 시스템 이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좀 상위권 반만 하다 보니까 근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굉장히 폭이 넓더라고요. 실제로는 막상 진행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상위권 반을 하지만 또 S반에 또 많은 이제 중상위권 중위권 학생들도 와서 이렇게 듣기 때문에 이제 박진아 선생님은 이제 굉장히 여러 레벨의 수업들을 하시는 선생님이셔가지고 제가 좀 약간 연계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연합 시스템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반 상담을 좀 이제 같이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원서를 쓸 때 이제 저는 주로 상위권 대학의 그 지원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대학 제 수업을 들었지만 중상위권이나 중위권을 쓰려는 그런 학생들 어떤 논술 상담이라든지 논술 지원 전략 제시하는 데 있어서 좀 박재환 선생님 도움을 제가 받으려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반별로 그 박찬일 선생님하고 제 수업은 동일한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Y반을 듣고 싶은데 일요일 낮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 근데 뭐 박찬일 선생님 Y반 수업은 들을 수 있어. 그러면은 교재를 공유해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또 필요한 경우에 반 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SH반을 들었는데 이 학생이 잘해. S반으로 가는 게 좋겠어. 뭐 H반 학생인데 S반 듣는 게 좋겠어. S반 학생인데 H반 듣는 게 좋겠어. SH반 듣는 게 좋겠어. 어떤 다양한 요런 어떤 그 반이동의 그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쓸 때 이렇게 유연한 반이동을 하려면은 이렇게 공동의 프로그램을 좀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의 그 커리큘럼과 교재 그다음에 수업 진행을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 시간표는 요 자료 보시면 맨 뒤에 시간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커리큘럼인데 커리큘럼 이제 보시면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수일 수투의 범위로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을 하고 자, 요 커리큘럼은 어디 있냐면요. 요거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펴셔가지고 2023-24 논술 합격 수기 오승준 선생님 논술 합격 수기들 한번 어머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시작되기 전에 왼쪽에 보면 Y반, S반, 정규반 수업 계획 나와 있죠? 네, 그 커리큘럼 표입니다. 이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일 수투 범위 내에서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을 2월 23일까지 한다. 그리고 미적분을 미분 파트를 먼저 할 겁니다. 미분 파트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기하를 먼저 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하 확통이 아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좀 먼저 공부하고 약간 복습할 시간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하를 먼저 하고 확통을 한 다음에 적분 파트를 여름방학 직전 맨 뒤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수능 때문에 미적 공부는 반드시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기하학통은 어차피 수능 공부를 할 때 안 할 거니까 논술 수업에서 미리 좀 진행을 하고 기하학통 기본이 아주 약해도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미적분은 어차피 수능 때문에 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거니까 그거 조금 공부하는 거를 실력을 쌓아서 논술하는 게 좋겠다. 근데 미분은 조금 아이들이 그래도 미리 하니까 여기 앞에서 먼저 좀 하고요. 적분은 굉장히 아이들 학습이 늦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뒤로 빼서 아이들이 조금 적분 공부한 다음에 적분 진도가 나가도록 요렇게 그 수업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한번 1회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수리논술 실전 특강에서 여름방학 이제 특강이 되겠죠. 여기에서 한 바퀴 더 돌면서 2회독 한다. 그리고 파이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한테 잘 맞는 반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한테 잘 맞는 반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Y반, S반, SH반, H반, 기초반. 내가 오승준 선생님이 뭐 괜찮아 보여. 근데 우리 아이는 H반이 맞을 것 같아. H반을 들으시는 게 아이를 위하는 길이고 합격 가능성을 높이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반 레벨을 잘 선택을 하셔서 수업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QR코드 찍혀 있는 거 있죠. 4개 이렇게 이제 QR코드 찍혀 있는 거기 보면은 선생님별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구글 폼으로 연결될 수 있는 QR 코드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입반 상담 어느 반을 듣는 게 이제 좋을지 이런 게 좀 고민이 되신다면은 그 입반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요 선생님별로 다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고 저도 당연히 제가 전화 상담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입반 상담 진행할 거니까요. 거기에서 활용하시고 혹시 만약에 이게 이제 마감이 되면 시간이 이제 다 막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신청자가 그 지금 설정해 놓은 인원보다 많으면 제가 더 시간을 개설해서 상담 진행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또 신청 안 됐다고 해서 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어쨌든 원하는 어머님들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